오늘도 사실은 논쟁이 한 번 더 촉발된 게 네. 유시민 작가가 지난주 수요일에 매불쇼에 나오셔가지고 ABC론이라는 걸 설파하신 이후에 사실 사회적인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그렇죠. 네. 있었고 네. 그 논쟁 과정 속에서 유시민 작가를 향한 비난과 비판도 상당 부분 줄을 이루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또 한 번 매불쇼에 출연해가지고 사실상 AS 방송을 그렇죠. 했는데 네.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장 소장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얘기를 먼저 좀 이렇게 해주시죠. 못 보시지 않았어요? 봤어요. 아니 대충 이렇게 보셨다고 안 했어요? 예. 아니 그냥 저 얘기만 들었죠. 네. 녹화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음. 방송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또 집권 세력, 진보 진영의 분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얘기를 하고 갔다. 그런 얘기만 좀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우리 박지원 평론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방송? 뭐 띄엄띄엄 봤어요. 네. 졸다. 제가 그러면 먼저 좀 그럼 정리를 한번 서설격으로 해주시죠. 설명을 자기가 알면서 왜 해드리면은 나한테 시켜요? 아니, 왜냐면 혹시 보셨을 줄 알고 저희가 바로 그랬는데. 방송 예. 직전에 DJ 끝난 전략인데? 거여가지고 아니 전혀 전혀 묻었구나. 본인이 아유 큰일 납니다. 지금 본인이 이분이 얘기하기 얘기하시는 싫어가지고 거니까. 저한테 던지게 한 거죠 지금. 아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일단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본 핵심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은 A, B, C 층위를 설명을 했잖아요. 가치와 이익과 공유하고 있는 교집합을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그 도식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두고선 그 김종배 시선 집중의 이제 그 앵커가 어떤 비판을 했냐면 일반 시민이나 지지자들 그 도식에 넣으면은 굉장히 이상한 편가르기가 된다. 그런 설명과 비판을 했더니 그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답하기를 김종배의 평가는 맞는 말이다. 내가 당시에 도식을 그려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정치인이거나 평론가나 비평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치와 이익과 공유의 개념을 설명했다라는 새로운 덧된 보충 설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했던 건 또 이제 시장에서는 A와 B를 두고 가치와 이익의 우열의 문제를 자꾸 따지니까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A가 우월하다. 예를 들면 B가 우월하다. 이런 식의 우월 개념, 우생학적 개념을 가져온 건 아니다라고 또 이제 자기 방어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말한 건 어떤 거냐면 다만 정치인이나 평론가를 그 도식에 넣었을 때는 원리 원칙을 지키는 성각자형 정치인들이 A그룹에 속할 텐데 그런 A의 비중이 상당히 적다. 현실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B의 비중이 큰 것이고 그런 이익 추구형 정치인들을 자기가 이 국면에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논법을 가져왔노라고 보충 설명을 한 겁니다. 다만 그러면서 어떤 거를 덧댔냐면은 일반 시민들도 이 도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은 대다수의 지지자들이나 정당 활동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 지향의 인물 비중이 크기 때문에 A에 속하는 사람들이 훨씬 크고 이익을 족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소수의 성각자형 정치인과 다수의 가치 지향적 대중이 올바른 방식으로 견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회방을 놓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다수의 자영업 정치인과 어떻게 보면 소수의 지지자들이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걸로 저는 들렸거든요. 이런 도식적 설명이 보충 설명에 대해서 우리 박지원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뭐 유시민 장관님하고 이게 같이 앉아서 토론한다면 토론할 생각은 있는데 그 말을 보태고 싶지 않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중독되신 것 같아요. 아 유튜브에 중독됐다. 유튜브에 중독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원래 정치판을 떠나 계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다가 이게 세상이 빨리 바뀌는 그 속에서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완전히 남의 일 같이 돼요. 한 달만 외국에 갔다가 놀다 오면은 와도. 회사가 돌아가는 일들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감각이 네. 좀 무뎌진다는 말씀이시죠? 정치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한 판에다가 A, B, C 세 글자를 놓고선 하기는 너무 복잡해요. 뭐 생물이다 어쩐다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 하나에 ABC가 다 있어요. 아니 그럼요. 그럼 네. 이게 지금 보통 저는 이 유시민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인데 저는 ABC 방송 안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오면서 이분이 이것을 해명하겠지 생각을 했어요. 해명하겠지.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나쁜 뜻을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너무 파장이 크니까 뭔가 더 하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차에서 잠깐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노인들이 생각나세요? 노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보셨어요? 노인들이 지금 저쪽으로 태극기 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노인들이 진보 쪽에 뭐 있었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옛날 얘기예요. 그 노인들이 언제 저쪽으로 가신 줄 아세요? 간 줄 아세요? 70대, 60대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을 때예요. 불쌍한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진보적인 사람들조차도 불쌍해서 찍어준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엄마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그런데 그때 나온 게 그 박근혜에 대한 측은함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가 노령연금이 그때 나옵니다. 그 유시민 장관이 한 건데 기초노령연금. 아니야, 그거는 김종인 박사가 한 거예요. 그래요? 네. 마지막에 2주 남겨놓고 들어간 거예요, 노령연금이. 그게 박근혜 2주 남겨놓고 갔을 때 물론 뭐 근데 그때 나왔는데 그때 노인들이 확 간 거예요, 그쪽으로. 그 불쌍한 박근혜 거기다가 노령연금. 네. 그때 넘어간 게 아직까지도 쉽게 넘어오지 회복이 안 되는 못하거든요. 거다? 네. 지금 주가가 올라도 잘 못 오는 저는 그런 사람하고 살거든요. 근데 못 넘어와요. 그때 그리고 그때 보면은 노인들이 그렇게 갔던 것들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자꾸 가면서 이제 좀 진보적인 이런 사람들도 그룹이 굉장히 단단하게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선거는 그리고 정치도 똑같은 거 국민들 일반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여론조사 하면은 그게 왜 모델 케이스를 이거 그룹을 만들고 질문을 하고 하는 이유가 이게 1000명만 해봐도 우리가 1000만 명도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를 수도 그렇겠죠. 있는데 네. 마케팅을 해보면요, 우리나라가 저같이 평생 동안 소비자를 움직이는 일을 해보면 사람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유시민 굉장히 복잡한 장관이 일인데. 발언이 촉발이 돼가지고 김민석 총리도 지금 계속 발언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조국 대표도 한 번씩 또 비슷한 그렇습니다. 발언. 맞아요, 네. 하물며 그 송영길 대표도 발언해요. 저 송영길 그렇죠. 대표 발언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토록 탄압받았고 억울한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유튜브에 나가서 가볍게 즉문즉답해서는 안 되는 급에 있는 분들이 쉽게 말하는 풍토를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저희 같은 그 싸구려 패널들 수준에 어울려가지고 지금 어깨 싸움하는 것처럼 이런 지금 분위기를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경제학에는 그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정치학에는 비헤이벌리즘이라는 행태 분석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좌파 이야기할 때 급진 좌파가 있고 온건 좌파가 있어요. 보수 이야기할 때 급진 보수가 있고 온건 보수가 있으면 온건이냐 급진이냐는 사람의 행태를 가지고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완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행태라는 기분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조국 대표를 비판할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괜히 그 지난번에 사면된 이후에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조국을 감정적으로 싫어하게 됐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쟤는 평론가라는 애가 이론과 그다음에 그 근거에 하지 않고 어떻게 기분이 나빠서라고 평론하는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비헤이벌리즘이라는 행태 분석 이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ABC 나누고 갈라치고 그다음에 또 유력 정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튜버들 어그로 끄는 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꾸해 가면서 이렇게 싸워 가지고 진영 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유튜브 출연을 자제하시든가 아니면은 유튜브 출연해서 진행자가 묻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말고 담론만 이야기하시든가 이렇게 하면서 좀 이게 별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저랑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이제 보론격으로 유시민 작가가 다시 나와가지고 자기 주의 주장을 펴는 거에 자체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거든요. 다만 그 방송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대입시킨 다른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최욱 앵커가 뉴 이재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하다 그랬냐면은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를 ABC론으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삽입된 영상이 저 문제였다고 봅니다. 누구 영상을 실었냐? 지금 경기도지사 민주당 선거의 3파전 양상 속에서 나와 있는 후보인 한준호 의원이 본인 채널에 나가서 한 얘기를 바로 틀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국민을 어떻게 ABC로 가릅니까? 갈라쳐서 얻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앞서가지고 이제 뉴 이재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해놓고 이 영상을 틀어놓으니까 한준호 의원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로 가치가 아닌 이익이 극대화된 형태의 정치인이고 선거판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협잡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선 도중에 복판에서.
이게 당사자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방송 자체가 다른 윤리나 이런 문제 다 떠나가지고 이건 선거 개입에 준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 댓글에서도 네.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준호 선거 전에 선거 개입 뭐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잘못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한준호 의원 경우는 굉장히 득이 될 거예요. 오히려 득이 된다 이번 일을 통해서. 지금은요 네. 한준호가 뒤에서 확 따라서 올라가는 판이기 때문에 지금은 뭘 해도 이름이 나오는 게 영상까지 나왔다는 거는 그 큰 채널에서 굉장히 큰 득이 될 거예요. 확실하게 좌표 찍은 거죠. 당연하지. 지금. 네. 그러니까 아 한준호 걔 잘생겼지 뭐 걔 똑똑하지 걔 이재명 편들지 이걸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지금 판이 갈렸어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게 아주 먼저 홍해같이 쪼개졌는데 여기서 모르던 사람까지 알게 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그런 거 내면은 한준호한테 도움이 되는 거였어요. 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저는 뭐 요즘 유시민 작가가 이제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나온다. 예, 근데 절대 안 나오셔야 돼. 당분간은. 왜냐면 이분이 많은 거를 경험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 할 말이 다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굳이 지금 그 제가 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무슨 뭐 저렇게 후배들 이름을 다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ABC를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유 작가님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김민석 총리도 네네네. 김민석 총리도 친명계 내의 수장이 아닌데 유시민 작가가 저격함으로써 친명계 내의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아, 절대 수장이 아니에요. 네. 그 저는 기본적으로 손혜원 의원님 직접 이렇게 뵙고 네.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오늘 제 출연료는 네. 손혜원 의원님 시의원 출마하시는데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큰일 납니다. 오히려 지원하면 안 됩니다. 예. 아직 저 네. 출마 선언 안 했어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후원금으로 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손혜원 의원님과 생각이 다른 점은 하나예요. 유시민 작가는 앞으로도 계속 방송 나올 거고 나올 거다. 열심히 방송을 해주시라.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네가 아니 분열이 아니라 안 돼. 방송도 해보고 패널도 해보니까 지금 컨텐츠 계속 양산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 그래요. 없으면은 방송 아이템 잡기 어렵습니다. 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깊은 활동하시고 아니야. 제가 목 보호하시라고 배도라지 좀 보내드릴 테니까 유시민 작가님 더 열심히 방송에서 본인 주장 해주시기 바란다. 네. 그런 말씀드려요. 아니 근데 그 한준호 의원 얘기도 그렇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하나 더 이제 거슬렸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그 이 ABC론에 뭔가 준동하는 대상으로서 이제 언론을 짚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유시민 작가의 오랜 지론이 재래식 언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고 네. 특히 이제 재래식 언론들이 이 부분을 뭐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도도 하기도 하고 재래식 언론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상 중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딱 한 군데 짚었어요. 어디냐면은 경향. 아니 경향을 짚은 게 아니고 이슈 한국일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슈 네. 전파사를 네. 짚으면서 어떤 워딩을 했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본다. 유심 작가 말하면서 진짜 구려. 조회수도 정말 빈약해. 그렇게 장사에서 장사 안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네. 이게 예전에 그 조선일보가 사실은 상대 언론들을 다루는 기술들 혹은 인터넷 언론이 처음 태동했을 때 생각했을 법한 그런 의사를 내면화된 의사를 표출을 했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 듣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녹화 방송이라면서 그런 건 좀 빼버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건 네. 전 그 녹화 방송이 아니었지만 연출과 편집에서 저는 제작진의 의도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화 방송이었대잖아요. 오늘 녹화 방송이었던 녹화 걸로 알고 방송이니까 더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진짜? 아니 근데 그러면서 여기까지 1절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또 토를 달았어요. MBC 시청주의를 언급한 우리 저희랑 동시간대 하는 방송입니다. 거기서도 ABC 논을 했는데 아마도 매불쇼의 구미에 맞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더 화가 나는 거는 그 여자 기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진행자가 MBC 시청주의 여자 기자 끝까지 봤다. 그러니까 쉽게 그 전제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우리를 비판하는 언론들은 제대로 보지 않고 비평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취지 얘기들을 방송 중간중간 진행자와 유시민 작가가 나눕니다.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 1은 올려주고 비평해야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언론 안에서도 우리를 조력하는 우군은 좋은 사람이고
우리를 비평하고 비판하는 대상은 악이라는 거를 그 많은 시청자들 앞에서 공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네.